나의 성향에 맞는 수익화 모델을 매칭하는 방법도 볼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수익화 모델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성향별로 나에게 맞는 수익화 모델이 왜 중요한지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수익화 모델 한 개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수익화 모델 한 개, 이 두 개 정도, 최대 3개 정도를 찾을 수 있다면, 왜냐면 이제는 누구나 월백은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지 않아. 근데 누구나 월백, 누구나 월 300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뇌의 착각까지 일어나는 지경이에요. 그쵸? 안녕하세요, 아나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수익화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영상 너무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영상이에요. 자, 오늘은 먼저는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월 1,000만 원.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건강한 유튜버님들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누구나 월 1,000만 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논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논증 진술에 엄청난 함정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누구나 월 1,000만 원에 월 1,000만 원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나는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왜냐면 누구나 월 1,000만 원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누구나 월 1,000만 원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 1,000만 원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월 1,000만 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도 해요. 되게 아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누구에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의 모든 열정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하고 후회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수익화 모델을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는 나의 성향에 맞는 수익화 모델을 매칭하는 방법도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수익화 모델을 할 때 나의 성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수익화 모델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건 제가 3년 전서부터 나에게 맞는 맞춤형 수익화 모델을 찾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영상으로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지금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향별로 나에게 맞는 수익화 모델이 왜 중요한지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저하고 1대1 코칭을 하시던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쿠팡 파트너스가 한참 붐일 때였어요. 네이버 블로그 글로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글 쓰는데, 한 글 하나 쓰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2시간, 3시간씩. 그런데 이야기를 참 잘하시고, 그리고 표현 능력도 대단하시고, 그리고 잘 이해를 시키시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재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그 다양한 재능들 중에서 한 가지 그 장점을 살려서 컨텐츠 수익을 하던, 브랜드 수익을 하던, 그러니까 컨텐츠 브랜딩을 하던, 퍼스널 브랜딩을 하던, 이 영역 하나만 하시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었는데, 집에서 계속 아이를 키우면서 컴퓨터를 보고 타이핑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분이셨던 거예요. 앉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왜 집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로그 하시는 분들 집에서 6시간, 10시간씩 앉아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밖에 나가서 맑은 하늘을 못 보고, 눈 오는데 눈을 맞지 못하고, 집에서 밖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간에 집안에서 화면만 보는 거를 못 견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견뎌하면은 계속 못 견뎌요. 6개월, 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으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2살이 돼가는 아이가 징징거렸던 거지. 엄마 붙들고. 그런데 이제 계속 자기가 목표를 정한 건 있으니까 쓰다 보니까 아이를 밀어 제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어. 그래서 애가 이제 경기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심하게 놀라서 우는 모습을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접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네이버 블로그 브랜딩을 해서 지금 엄청 기분 좋게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사실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와 그리고 전자책까지 해서 월 150, 2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라고 했어요. 벌었어요가 벌고 있는 건지, 그 순간 제가 물어봤던 달에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바로 이런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또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내가 재능이 없는데 계속 앉아서 글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는 재능이 아닌데, 이거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고 꼭 해야만 하는 거라면은 어떻게든지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재능이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면 너무도 아쉬운 일이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각 케이스들을 하나 정도씩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두 번째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저랑 소그룹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저처럼 웬만한 거 다 해봤더라고요. 전자책도 써보고, 자비 출판도 해보고,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진짜 다 해봤어. 그리고 강의도, 진짜 강의까지도 하고, 공공기관 같은 곳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메인 플랫폼이 없어요. 즉, 메인 수익화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같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심리적인 요소, 성격 유형적인 것들까지 다 공부하고 파악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확실히 퍼스널 브랜딩이 어울리고, 그 퍼스널 브랜딩 영역 중에서는
작가의 영역에 올린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강의도 하고 이런저런 거 다 경험해봤지만, 그래서 정말 지금 작가로 이번에 꽤 큰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출판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정도만 들으면 저를 아시는 구독자분들이나 또 저 아나브로그 방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실 자기를 브랜딩해서 이분은요 정말로 월 기본 600 정도를 하시는데, 그리고 많으실 때는 월 1000, 이분인 월 1000은 전 인정합니다. 이분은 정말 한 2700명 중에 한 명 나오는 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 1000이 가능해요. 자, 어떻게 하냐?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수익화 공부와 수익화 모델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벌써 지금 9개월째 하고 있고 6시간, 8시간씩 9개월째입니다. 그 전에는 이미 계속 공부해왔던, 그리고 도전해왔던 시간들이 있고요. 하루 평균 3, 4시간 정도씩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2년 정도를 꾸준히 해왔을 때에 월 600, 월 1000, 즉 월 1000은 그 시점에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간이. 그럼 기간이 2년 지나면 나도 월 1000? 기간이 2년 지나면 나도 월 500? 그게 아니죠. 열정, 시간, 나에게 맞는지가 중요하죠. 자, 시간. 하루에 6시간씩 2년이면 나도 월 1000? 아니죠. 그것이 나에게 맞고 여기에 시너지가 엄청 일어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곡선이, 그 노력이 쭉 가다가 티핑 포인트에 팍 터지는 시점이 분명히 와야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영상 속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수익화 모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성공 사례, 실패 사례들을 좀 찾아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영상들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화 모델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맞는 수익화 모델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강의들도, 그게 유료가 됐던 무료가 됐던 좀 계획해보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예전에 강의 영상에서 이 화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딱 보면 수익화 모델이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극대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식적 능력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 묶음들이, 이게 무슨 묶음들이지? 이게 뭐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면은 수익화 모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주 입문 초보자 단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요 한 묶음이 있죠. 페이지 화면에서는 이 묶음 자체가 없이 그냥 하얀 화면에 이렇게 로고들만 있었습니다. 수익화 모델의 대표하는 로고들. 그래서 더 몰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묶음을 해놨어요. 자, 두 번째 라인 볼게요. 여기 T자 모양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구글 애드센스 그대로 있고요. 여기 W자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 워드프레스. 자, 뒤에 파트너스하고 쿠팡이 있어요. 제휴 마케팅의 쿠팡 파트너스, 크봉이 있고요. 여기 클래스 U나 클래스 101, 이제 조금은 사실은 클래스 시장에서는 조금 뒤처지고 사실은 조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리고 바로 우측에는 또 MKYU라고 하는 온라인 클래스도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묶음과 두 번째 이 묶음 사이에 라이브 클래스라고 하는 또 다른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두 개의 중간에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그 의미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은 업비트다, 캐시워크, 캐시슬라이드 이런 앱테크 관련된 로고들도 있죠. 이게 옛날 화면이라서 옛날에 한참 제일 인기가 많았던 그런 앱테크고, 여기 UP, 업이라고 된 거는, 자, 업은 업비트죠. 대표적인 국내 메이저 코인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코인 앱테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코인원이라는 것도 있고 많지만 여기 업비트를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틱톡, 그리고 유튜브 쇼츠, 그리고 릴스 이런 것들이 있죠. 우측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그리고 좌측에는 미니스탁, 영웅문,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을 놔뒀습니다. 수익화 모델의 종류들이에요. 미니스탁, 영웅문 이런 것들은요, 자본소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나의 고정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주식 관련된 수익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제 코인이라든지 앱테크 관련된 수익화 모델이고요. 우측은 브랜딩에 사용할 수 있는 수익화 모델, 바로 틱톡, 릴스,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이고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들이 다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교차적으로 접목돼서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내용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거쳐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수익화 모델 한 개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수익화 모델 한 개, 이 두 개 정도, 최대 3개 정도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월 100만 원의 부수익을 올리는 과정은 아주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가능합니다. 자, 신기하죠? 누구나 월백, 제가 아까 누구나 월백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누구나 월백은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지 않아. 근데 누구나 월백, 누구나 월 300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뇌의 착각까지 일어나는 지경이에요. 그쵸? 월 100이 되려면, 만약에 블로그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3시간씩 3개월 정도를 세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3시간씩 6개월 정도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몰입을 하신다면은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월 100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같은 열정과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면
정말로 그 수익 금액들은 훨씬 올라가죠. 그러니까 월 100 되는 데 6개월 걸렸다면 월 100에서 월 200 되는 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될 수 있고요. 또 월 200에서 300 되는 것들은 또 한 달 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월 100이 월 300, 400까지 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월 300과 또 월 500의 차이는 아주 엄청난데요. 이건 앞으로 제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할게요. 누구나 월 1000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표현이란 말도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아주 잘못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러프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수익화 모델은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 도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죠? 알려짐이잖아요. 알려지고 어떤 인상,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사람이면 인식, 컨텐츠라 그러면 어떤 컨텐츠의 퀄리티 등을 대표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밑에는 좀 브랜딩과는 다르죠? 잘 모르시더라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겁니다. 테스토리, 이거 블로그예요. 블로그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글을 써서. 내가 글을 쓰고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구글 애드센스. 이런 티스토리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이잖아요. 자, W, 요거까지만 볼게요. 워드프레스, 이 역시 구글에서 광고를 받을 수 있고요. 워드프레스는 꼭 구글에서 광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브랜딩하는 도구로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구글 애드센스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워드프레스를요, 그냥 브랜딩과 컨텐츠 수익 두 가지 용도 모두로 쓰고 있어요. 자, 다음 쿠팡 파트너스. 이게 뭐죠?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마케팅인데요. 이건 정말 웬만하면 다 할 겁니다. 쿠팡에 있는 상품을 나의 블로그나 어떠한 플랫폼 채널이 됐던지, 인스타그램이 됐던지, 틱톡이 됐던지, 블로그가 됐던지, 워드프레스가 됐던지, 쿠팡 파트너스에서 이야기하는 정책을 준수하면서 쿠팡의 상품을 홍보를 하게 되면 글을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 노트북에 대한 스펙들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라고 했을 때 클릭해서 거기서 24시간 안에 구매가 되면 구매 금액의 3%를 지급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꼭 노트북을 클릭했다고 노트북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클릭해서 들어갔어도 휴지를 구매를 하건, 생수를 구매를 하건, 이런 테이블을 구매를 하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화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휴 마케팅 영역에서. 바로 옆에는 전자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림을. 약간 위로 올라가 있죠? 자,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워드프레스, 쿠팡 파트너스는 이렇게 바닥에 있어. 그런데 전자책부터 뭔가 조금 위로 올라갔죠, 위치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자책은 컨텐츠 수익화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자책이라고 하는 어떠한 정보성 글을 써서 이것이 내용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필요로 해서 구매가 일어나잖아요. 수익이 발생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블로그 글을 써서 블로그로 수익을 만드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자책은 이렇게 수익을 내다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전자책의 내용이 유명해지면 사람이 유명해집니다. 즉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은 컨텐츠가 브랜딩 되어 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컨텐츠가 브랜딩 되어 가면 웬만하면은 개인이, 그 주인, 컨텐츠의 주인이 되는 사람도 브랜딩이 되어서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브랜딩에는 퍼스널 브랜딩과 컨텐츠 브랜딩 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측에 보면 클래스 U나 클래스 1 같은 경우 보면 사람이 먼저 보이나요? 컨텐츠가 먼저 보이나요? 사람이 먼저 보이죠? 그럼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브랜딩 영역이 가까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면 전자책은 쿠팡 파트너스와 클래스 U, 클래스 10이 MKYU 라이브 클래스보다 아래에 있어요. 왜? 일단은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컨텐츠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든지 사람이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위치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앱테크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게 아니에요. 일단은 수익화 모델 안에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브랜딩 영역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그리고 컨텐츠 수익화 영역에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워드프레스, 쿠팡 파트너스, 전자책, 그리고 온라인 강의, 그리고 1인 컨텐츠 플랫폼으로 해서 라이브 클래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 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이 이제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이걸 또 볼 거예요. 이 두 페이지를 또 볼 겁니다. 요거를 보면서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우측 상단에 이거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저의 이 페이지는요, 사실 1년 6개월 전부터 있었던 페이지인데요. 요거는요, 계속 바뀌어요. 보시면, 자, 요 로고 있죠? 다양한 이쁜 색깔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것.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이 로고가 MS 코파일럿의 로고입니다. MS 코파일럿은 생성형 AI예요. 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건 챗 GPT. 이 또한 생성형 AI예요. 그리고 제미나이. 계속 이름이 바뀌어요. 또 이게 원래 구글 바드라 그랬어요. 이제는 구글 바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라고 하고요. 버전도 진짜 많아요. 이제 앞으로 1.5 프로 버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5 프로 버전에 엄청난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를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집중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87.9%로 챗GPT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노션이라고 하는 노션 AI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형 생성형 AI 리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는 기본이 되었어요. 수익화의 기본. 무슨 얘기냐면 수익화 모델은 몰라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이것들 중에 생성형 AI들 중에 내가 나중에 수익화 모델을 할 때 사용하고 협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한두 개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고, 공부할 게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수익화 모델에 대한 쏟는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정말로 하루 다르게 너무도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맞게 또 우리 스스로를 개발해야 되는 것들은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부수익의 월 300 그리고 부수익의 월 3만 원 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원래 저 1대1 개별 코칭이나 1대1 소그룹 코칭할 때만 열어놓고 함께 공부하던 화면인데요. 디테일한 내용은 그래도 차별화는 있어야 되니까 다 공개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일단 리스트업된 것들은 같이 좀 볼게요.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퍼스널 브랜딩,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여기 혹시 여러분들 공감 가는지 보세요. 전자책, 재능마켓, 온라인 클래스, 강의 코칭 맞죠? 퍼스널 브랜딩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맞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먼저 딱 리스트업을 해놓는 겁니다. 브랜딩 오케이, 아나부가 퍼스널 브랜딩 영역에서 나에게 맞을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 한두 개 정도 체크하래. 나 두 개 체크.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다음 컨텐츠 수익화, 티스토리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온라인 클래스, 재능마켓, 전자책. 이상하죠? 온라인 클래스가 컨텐츠 수익화에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책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러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온라인 클래스가 컨텐츠 중심의 수익화를 있으면 이거는 컨텐츠 수익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얼굴과 상관없이, 또 내가 무엇인가 브랜딩하는 게 상관없이, 또 나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쵸?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브랜딩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자, 컨텐츠 수익화는 이렇게 티스토리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그리고 워드프레스 이런 것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뭐가 있는지만 먼저 보세요. 제휴 마케팅. 이 제휴 마케팅도 쿠팡 파트너스, 구글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는 왜 제휴 마케팅이냐면 블로그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다는데 그 광고들이 바로 광고주들이 구글에게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휴 마케팅입니다. 애드포스트, 네이버 블로그에 달리는 건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블로그나 워드프레스에 달리는 건 구글 애드센스. 이해되셨죠? 애드픽, 이거는 그냥 다양한 광고주들의 광고를 받아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광고 링크를 주고 여기에 클릭돼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 커미션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애드픽도 상당히 많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시, 링크 프라이스, 템핑 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SNS 영역에서는 카카오 뷰는 빠져야 되잖아요. 지금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SNS 영역도 브랜딩 영역이기도 하고 컨텐츠 수익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저의 챗GPT로 동화책 써서 작가되기라고 하는 저와 함께하는 또 코치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출판도 전자책, 작가되기, 그리고 실제 기획 출판 혹은 자기가 출판을 하는 자가 출판이죠. 자비 출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출판사와 내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반기획 출판 이러한 종류도 있어요. 그리고 이커머스 쇼핑몰 너무 많아요. 재능형은요, 아까 어제 보셨던 것처럼 컨텐츠 수익화나 퍼스널 브랜딩 영역이 다 섞여 있기도 합니다. 자,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보통 브랜딩이 될 확률도 높고요. 재능을 컨텐츠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여러분들이 어떤 트렌드를 잘 잡고 그 트렌드의 카피라이팅을 잘하고 그리고 글을 논리적이면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그리고 유용하게 잘 써내려갈 수 있다면 전자책이라든지 그 분야의 강의 컨텐츠들로 만들어도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재능형이자 또 컨텐츠 수익화형이 되겠죠. 지금 수익화 모델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지금 화면에 있는 수익화 모델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을 수 있는 수익화 모델을 각각 브랜딩 영역에 2개, 컨텐츠 수익화에 2개, 그리고 브랜딩 컨텐츠도 아닌 중간 영역, 바로 재능형에 해당하거나 아까 위에 보셨던 브랜딩 영역 중에서도 퍼스널 브랜딩 영역과 컨텐츠 수익화 영역 우리가 다 같이 화면 봤잖아요. 여기에서 각각 한두 개씩, 그리고 그냥 컨텐츠 수익화 영역에서 한두 개,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추려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체크해보는 리스트업 하는 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10번 수익화 협업도구 인공지능 AI라고 되어 있고요. 11번 기타 생성형 AI라고 되어 있죠.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영역이. 수익화 협업도구 인공지능 AI는 좀 플랫폼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챗GPT로 수익화 모델의 협업을 이어갈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수익화 모델에 챗GPT를 사용할지, 내 수익화 모델에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할지, 내 수익화 모델에 코파일럿을 사용할지,
다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뭐뭐 하는데 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챗GPT, 코파일럿, 제미나이, 리튼, 노션 AI 이걸 다 한다? 그러니까 실제 수익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움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성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브 스페어로 두고 조금씩 관심 가져주는 정도. 제미나이가 1.5%에서 100만 토큰을 지원한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정말 미친 수준에 지금 챗GPT 4.0 터보가 12만 8천 토큰이기 때문에 8배 이상이 됩니다. 50분짜리 영상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아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영상을 다 분석해서 그 영상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면 몇 분 몇 초에 무슨 화면이 있는지까지도 나옵니다. 그게 지금 제미나이 1.5 프로 버전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관심 갖고 있다가 챗GPT에서 커버 안 되는 것은 제미나이로 빨리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럼 기타 생성형 AI,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기타 생성형 AI는요, 헤이젠, 11랩스, 미드저니, 런웨이, 달리3, 감마 한두 개 정도는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업무건 일상에서 그리고 수익화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들입니다. 사이트들이기도 하고요. 헤이젠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런 목소리들을 몇 개를 제가 녹화나 녹음을 해서 업로드하고 제 영상을 찍어 놓으면은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목이 쉬었어. 그럴 때 스크립트만 쓰면 제 얼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똑같은 모습의 영상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라든지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 다양한 외국어로도 제 모습으로 영어를 혹은 능통하게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보이스 오버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음성 기능도 지원하고 아바타 기능도 지원합니다. 다 그런 유예요. 미드저니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죠?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이미지 생성 AI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달리3는 현재 챗GPT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챗GPT의 유료 버전 사용자는 달리3로 그림을 바로바로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다음 시간에 그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블로그에 챗GPT를 적용한다? 챗GPT로 실질적으로 블로그 SEO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중복 유사 문제 걱정 없이, 중복 유사 이미지 걱정 없이 정직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챗GPT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나부 컨텐츠, 아나부가 전하는 정보의 특징이고 장점이기도 하죠. 아시는 분들은 다 인정해 주시고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미드저니, 헤이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글 쓸 때 이미지를 우리가 막 찾아야 되잖아요. 뭐 유료 이미지 있으면 좋지만 무료 이미지 찾아 헤매는데 오히려 이미지 찾고 사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려. 그러지 말고 미드저니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치면 요즘은 미드저니 버전 6라서 우리가 굳이 미드저니 옵션 명령어들을 다 몰라도 자세한 문장만으로도 이미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자, 그것도 싫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챗GPT에서 달리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블로그 글에 맞는 이미지 생성 요청을 하면 몇 개는 나옵니다. 왜 몇 개라 그러냐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 글에 8개 이미지를 쓸 거면 이렇게 미드저니나 뭐 달리3, 챗GPT를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 한 3개 정도만 써도 여러분들이 이미지 쓰는 데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런웨이, 특히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 네이버 지수, 네이버 노출에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는 요소, 즉 검색 노출에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는 요소 중에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영상들 하나하나 미리 다 준비하고 탑재하는데 힘들죠. 그렇지만 내가 쓴 글과 관련된 영상을 이미지로 런웨이에서 영상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라가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된다면 뭐 사실은 소라 이야기는 지금 너무 앞서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오픈 AI의 소라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는 블로그 영상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런웨이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텍스트를 통해서 영상을 제공하는 AI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지금 좀 긴 시간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하나하나의 수익화 모델을 찾아갑니다. 성향과 수익화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MBTI와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어떤 수익화 모델이 어울릴 수 있는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영상이 좀 많이 터져서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나부 영상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